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치환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치환은 어떻게 하냐? 2의 x제곱을 t라고 하고, 그러면 치환을 했으니 범위를 꼭 확인해야겠죠. 우리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t 또한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가 최소값을 2로 가진대. 그러면 우리가 형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평소 같았다면 그냥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1,a-1이네 하고 끝났겠지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범위가 있죠. 무슨 범위냐면 0보다 크대. 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함수는 여기서부터 0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는 동일하게 최소값은 어딘가요? 딱 꼭지점. 여기가 최소값이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 m은 바로 a-1이고 얘가 2구나 라는 걸 알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3이다.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b는 어딨나요?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최소값일 때 1,a-1이니까 1일 때 최소값을 갖네요. 그러면 x는 1이다. b는 1이다 하면 틀리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적어봐야 돼요. t가 1일 때 최소값인 거니까 그러면 즉 우리가 t를 다시 돌려놔야지. 뭐로? 2의 x제곱이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x가 몇일 때?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b는 0인 거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렇게가 답인 거고요. 자, 그럼 이 문제 정리를 합시다. 사실 주연이가 치환을 생각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연이 놓칠 만한 거 치환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나요? 범위를 찾아내야겠죠. 범위까지 정리를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떤 문제든 어떤 삼각함수 문제도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연이가 2차 함수에서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을 찾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조금 유념해야 되냐면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1이네요 하는 게 아니라 t가 1일 때 최소값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2의 x제곱이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0이다. 라는 이 돌려놓는 거를 꼭 해줘야 되죠. 그러면 치환한 거는 돌려놓기. 이거를 유념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좀 정리하면 이 문제 치환하는 문제인데 치환할 때 맨 처음 범위를 꼭 적어야지 최소값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답이네 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한 걸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꼭 유념하세요. 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봐 봅시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엄청 많이 풀었었죠? 얘 그냥 K라고 일단은 두고 시작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2의 x제곱이 K니까 우리가 K의 x분의 1제곱은 2, 또 K의 y분의 1제곱은 5, 그 다음에 얘는 좀만 고민해 볼까요? 10, 자, K의 z분의 1제곱은 10분의 1, 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나요? 이게 나오려면 지수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인데 얘들 더한대. 그럼 이거는 수를 곱해주면 되는 문제였었죠. 그럼 우리 결국엔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거 한 번에 그냥 적으면 결국엔 요 세 개를 곱하겠다는 말이니까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지수로서 더해지겠죠. 자, 그럼 이건 실제에서는 2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 하는 거니까 1이 나오고요. 그러면 k의 네모 제곱 얘가 1이 나오는 거니까 저건 몇인가요? 얘는 0이다. 라고 해서 끝 해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이건 주연이가 아마 떠올리지 못했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걸 보면 일단 K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옮기자 라는 거가 확실하게 나와야겠네요. 이 문제는 하나 생각한다면 일단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힌트,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딱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나요?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y, 5의 y제곱 10분의 1 z제곱 얘를 다 전체를 k라고 둘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는 k라고 전체를 두는 것부터 기억만 딱 이것만 해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 곧 넘길 수 있는 건 주연이가 할 수 있죠. 2는 k의 x분의 1제곱 이거 넘기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k를 떠올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이제 10번 봐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의 10번이고요. 자, 이 문제 그래프 문제네. 그럼 그래프 문제는 좌표를 잘 두기만 해도 풀립니다. 자, 실수 D의 값을 구하래. D 어딨나 봤더니 여기네. 그러면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 알면 되는데 당연히 얘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 B, C 순서대로 올라가야지만 D를 알 수 있겠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보면 뭐 먼저 떠올려야 돼?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마 얘가 얘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1,0이라고 두고요. 그럼 또 뭐가 보이나요? C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X가 1일 때 우리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 X가 1이라는 걸? 이 주황색 그래프에 집어넣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C는 1,2가 되고요. 그럼 순서대로 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떤 값을 알아? Y가 2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점은 파란색 그래프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y가 2일 때 x 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 말이 되죠. 그럼 x는 4. 그러면 4,2 됐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최종적으로 D로 올라가면 되네요. D는 이제 x가 4라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대입해줘야지. 어디에? 여기에. 그럼 2의 4제곱. 즉 다시 한번 표현하면 16, 4,16이다. 라고 해서 끝내면 되고요. D의 값을 물어봤어. D의 값은 뭐야? X가 아니라 Y축에 있으니까 Y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럼 D는 그냥 16이다. 해서 끝내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못 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순서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페이지의 5번이고요.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동경이 일치한대. 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우리는 알죠? 두 동경을 서로 뺐을 때 360 곱하기 n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6세타 빼기 세타를 했을 때 큰 거 작은 거 뺐을 때 360 곱하기 n이 나오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5세타가 360 곱하기 n. 그럼 세타는 72n. 근데 이거 뭐예요? 90도부터 180도 사이래. 그러면 n이 1일 때는 72, n이 2일 때는 144니까 각 세타는 144도 해서 끝내주면 되는 문제고요. 밑에 거 가봅시다.
자, 얘를 동시에 만족시킨대. 그럼 얘는 그냥 부호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자. 우리가 탄젠트가 둘 다 공통이니까 탄젠트를 플러스라고 두자.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자, 그럼 반대로 탄젠트를 마이너스로 두자. 그러면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뭔지 알죠? 올, 사인, 탄, 코사인, 얼사탄코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예를 들어 사인, 탄젠트는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 이거는 없죠. 그럼 반대로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인데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 자, 이거는 사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네, 4페이지의 15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제 풀었는데 주연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얘도 치환해야 되는 건 알아. 뭐를? sin x를 t로. 그럼 우리 치환했으면 꼭 뭘 해야 되냐면 범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 sin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럼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이 말이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여기다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범위가 있잖아. 판별식은 실수가 전체일 때만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이거 범위가 어떻게 돼? 3이 제일 꼭지점이 있고 제일 작은 최소값을 갖지만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이 포함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항상. 그러면 우리가 뭐만 신경 쓰면 돼? 제일 작은 값. t가 1일 때 이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t가 1일 때, 즉 우리가 저 함수를 ft라고 본다면 f1일 때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t에 1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몇 콤마 몇이냐면 대입해봅시다. 4 플러스 6k 마이너스 13 6k 마이너스 9 그게 바로 이때의 점인 거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것만 풀어주면 6분의 9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해서 끝내주는 문제죠. 이 문제 중요한 거는 치환했으면 범위 따져주기 그리고 따질 때 뭐 해야 돼? 얘가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여기에서 그거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제일 작은 점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어제 풀었던 문제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탄젠트 파이 x인데 0부터 2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얘랑 직선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도록 한대.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일단은 y는 탄젠트 파이 x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우리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가 어떤데? 0부터 2네요?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탄젠트 뒤에 오는 거 파이 x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써봐야지. 탄젠트 파이 x니까 파이 x의 범위는 어떤가요? 0부터 2파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좀 더 공간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와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해서 x를 표시한다고 친다면 1 그리고 2인 거고, 탄젠트 파이 x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얘랑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 범위에서 0은 포함이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얘는 꽉 채워졌고 얘는 텅 비어있는 걸로 그려주셔야겠죠.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완료. 그럼 2번 뭘 하냐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뭐의 그래프? 직선 예. 좋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k 라는 직선 어떻게 그리나요? 일단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이렇게 생겼고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제 말한 대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점만 찾아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 점을 지나도록 하는 기준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세 점 지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린 얘에 대해서 아래로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2점밖에 안 지나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때 언제일 때? k가 0일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 k가 0일 때 우리는 세 점을 지나기 시작하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좀 더 올라가 보자. 올라갔어. 이때 세 점 지나네. 이때 세 점 지나네. 그러면 언제 안 지나기 시작해? 여기. 여기는 텅 비어 있으니까 한 개, 두 개밖에 못 지나네. 그럼 우리가 이때 직전까지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때는 k가 몇인가요? 우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때는 몇 콤마 몇을 지났는지 알면 되겠죠. 이 직선은 2,0을 지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5 플러스 k니까 저때 직선은 k가 5일 때고요. 그럼 우리는 k가 0일 때랑 k가 5일 때 그게 기준 점이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럼 결론 k가 0보다 크거나 얘는 같고, 왜? 0일 때부터 이미 세 점을 지나잖아. 그리고 5보다는 작다. 왜 같지 않냐면 5일 때는 한 점, 두 점까지밖에 못 지나고 5보다 작을 때만 세 점을 지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도 아마 얘가 바뀔지언정 형태는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기준 점을 찾아주는 거. 어느 점일 때 세 점을 지나기 시작하지? 어느 점일 때 세 점을 이제 안 지나고 두 점만 지나지? 그 점들만 두 개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자, 봅시다. 이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실수 x에 대하여 범위를 지정을 해줬어. 자, 그럼 바로 가보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요? 평소에 우리가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 그러면 딱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자, 코사인 어떻게 그려지나요? 코사인도 최대값은 동일하게 1이니까 그러면 얘는 보통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그래프에서 각자의 그래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사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코사인 생각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사인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니은, 이건 우리 밑을 맞춰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밑을 2로 맞춰주면 결국엔 지수끼리 비교. 범위 안에 이 코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이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기억에서 사인보다 코사인이 큰 거 알았으니까. 니은에서는 2를 곱하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둘 다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일단 사인이랑 탄젠트, 진수끼리 비교를 해야겠네요. 자, 탄젠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정확하게 큰지 안 큰지 어떻게 하냐면요. 4분의 파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볼까? 탄젠트 4분의 파이. 이거 탄젠트 45도니까 1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이미 이거 4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는 2점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잘 그려요 못 그려요 떠나서 4분의 파이일 때 얘는 이미 2점을 지나니까 사인보다도 더 커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결론. 이 범위 내에선 사인이랑 탄젠트 중엔 탄젠트가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 S랑 로그 2분의 1 T일 때는 뒤집어지죠. 왜냐면 진수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각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고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 둘을 통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산 하나하나씩 할 시간 없죠. 제대로 써봅시다. 자, 분모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알고요. 자, 분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여기에 곱해지게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c 제곱 곱하기 c 더하기, 자, 여기는 얘랑 사인이랑 곱해지게 되니까 s제곱 c 이렇게까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풀릴지 봅시다. 분자에 코사인 코사인 있네. 그럼 이거 묶어주고 봅시다.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분의 분모는 그대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묶인 부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우리 얘만 떼서 별도로 한쪽에 적어 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c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s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전개가 우린 얘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c로 계산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옵시다. 그러면 c 곱하기 2 마이너스 2c 1 마이너스 c. 좋아요.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랑 얘 약분 되겠는데? 어떻게 되면? 저 2 마이너스 2c가 묶이면 2로 묶이면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S분의 2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1이라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2C가 S가 되고 이때 세타값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 뭐 생각해내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다. 그럼 우리가 S 대신에 2C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4C제곱 더하기 C제곱, 즉 5C제곱이 1이래. 그러면 C제곱이 5분의 1이래. 그러면 C는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다 하면은 안 되죠. 뭐가 생각나야 돼?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와야지요. 그도 그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세타가 3, 4분면에 가기래. 자, 그러면 3, 4분면이면 올사탄코에서 탄젠트만 양수인 거니까 여기서는 음수 5분의 루트 5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끝 내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주연이가 그냥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제곱인 거 생각해주세요. 네,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주연이가 일단 S라는 집합을 이해했는지부터 봅시다. 자, S라는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져 있어. A, B라는 그냥 순서쌍이고 각각 집합 A랑 집합 B에서 갖고 오겠대. 아, 그러면 그냥 내가 A에서 이거, B에서 뭐 이거 갖고 오면 이 1의 2제곱근, 1의 제곱근 형태로 A에서 2, B에서 뭐 마이너스 2 갖고 오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각각 뽑아오는 거니까 개수 그냥 세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텐데 우리 이 경우를 봐볼까?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B의 A제곱근은 실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2,1을 뽑아서 무조건 집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1에 대해서 1의 제곱근 저 형태가 실수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가능하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지 볼까? 우리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거는 실수 형태는 될 수가 없죠. 허수 형태니까. 그럼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2, 마이너스 2가 집합 S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무작정 개수를 세기에는 안 되는 경우들도 따져서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우리가 지난 1단원에 맨 처음에 나왔던 개념인 이 표를 생각해내야 돼요. 어떤 표를 쓰냐면 B의 A제곱근 얘에 대해서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A는 홀수일 때 A는 짝수일 때 그리고 B는 0보다 클 때 B는 0이랑 같을 때 B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자,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 한 개, 한 개, 한 개야. 당연하지. 이것도 어찌됐든 한 개씩밖에 못 나오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0이니까 한 개.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0개. 자, 이걸 직접 표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다를 봐봅시다. 자, 기억. 3, 마이너스 2가 S에 들어가요. 아, 그럼 결국에는 A에서 A 집합에서는 3, B 집합에서 마이너스 2를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었네. 들어갈 수 있는지 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의 3제곱근이 실수가 맞아? 아니야? 결국 이 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알지? A가 홀수야. 자, 오른쪽 표 봐봐. A는 홀수야. 근데 B는 음수야. A가 홀수인 이상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이니까 실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실수니까 얘는 동그라미. 자, 니은 봐보자. 니은은 조금 표를 잘 보면서 얘기해보자. B가 0보다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즉 B가 0보다 크거나 작은 상태에서 A, B도 S에 들어가고 A, 마이너스 B도 S에 들어간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의 A제곱근이랑 그리고 B의
마이너스 b의 a제곱근 모두 실수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a가 짝수일 때는, 자, 오른쪽 표 보면서 얘기해볼게. a가 짝수일 때는 b가 b든 아니면 마이너스 b가 돼서 음수이든 모두 실수가 나올 수는 없어. 왜냐면 이때 b가 0보다 크면 실수는 맞지만 b가 음수면 0개잖아. 그럼 이거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반대로 a가 홀수일 때 봐볼까? a가 홀수면 b가 0보다 커. 그러면 1개. 그리고 마이너스 b라서 음수야. 그래도 1개. 그러니까 모두 실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경우에는 이 경우에 실수가 나오지 않았어. 0개니까. 근데 이때는 둘 다 실수가 나오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무조건 a는 짝수랑 홀수 중에 뭐다? 홀수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홀수인 a가 몇 개가 있는지 보자. 자, 집합 a를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중에서 홀수인 건 3 하나밖에 없네. 그럼 즉 3일 때만 가능한 경우니까 a의 개수는 1개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우리 이거 알지? 집합 S의 개수가 11이야?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결국엔 순서상, 들어갈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가서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a가 2야. a가 2야. 그러면 a는 짝수. 이 경우일 때 b가 0보다 크면 2개. b가 0보다 0이랑 같으면 1개. 0보다 작으면 0개래. 자, 봅시다. 1번 a가 2일 때 가능한 b는 몇 개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네들은 음수라 안 되고 각각 0일 때, 1일 때, 2일 때 총 순서상 몇 개 나와요? 3개의 순서상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이번엔 3일 때 3일 때는 실수가 되려면 b의 a제곱근이 실수가 되려면 다 상관없어. 다 실수돼. 다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전체죠. 그럼 좀 몇 개? 5개. 자, 그 다음에 a가 4일 때 이때도 동일하게 a는 짝수니까 b는 어떤 것만 가능해? 0부터 양수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실수가 되는 순서쌍만 모아봤을 때는 3개, 5개, 3개니까 총 합치면 11개. 순서쌍의 개수는 11개. 맞는 말이죠. 네, 이거는 8페이지 14번이고요. 자, 주연이가 어디까지는 지금 이거 됐었냐면 이 B를 해석하는 것까지는 가능했거든요. B 저거 2차 지수끼리만 비교하는 걸로 풀어가지고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어떻게 해석할지 봅시다. A는 해석하기 전에 이거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 진수가 0보다 반드시 커야 되니까 이거다가 일단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2의 k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2의 k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풀어주면 이렇게까지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A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 뭐가 생기냐면 둘 중에 누가 더 크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K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 K가 1이야. 그럼 그때 2K-3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친다면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크고 그 다음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3보다는 항상 작은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k 마이너스 3이 여기로 올 수 없는 이유는 마이너스 3보다는 항상 커 얘가. 그 이유는 k가 1일 때 마이너스 1로 제일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a에 대해서도 최종 범위가 나와요. 어떻게 최종 범위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3보단 크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최종 a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얻은 게 이거랑 이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나요? A랑 B의 교집합에 있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 4래.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초록색 형광펜 친 저 두 개의 공통 범위에 있는 정수가 4개란 얘기네. 자, 그럼 이제는 수직선을 그려도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k제곱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을까?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어디가 생기지? 공통은 두 개가 더 지나는 거니까 여기밖에 안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만 포함이니까 이 경우는 탈락. 우리는 공통 범위가 4가 나와야 되잖아.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탈락이네.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끝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만 공통 범위가 여기랑 또 추가로 여기가 생기는 거구나. 자, 그럼 공통 범위일 때, 자, 여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왜냐면 개수가 4개라 했잖아.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3부터 시작해서 4, 그 다음에 5까지는 나와야지 총 4개가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럼 최종에서 범위를 생각합시다. 2의 k제곱 마이너스 3 얘는 일단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여기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지금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2의 k제곱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3, 4, 5가 해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5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고 6보다는 어때야 되나요? 6이랑 같으면 안 되니까 6보다는 작아야지 되겠네. 이 가운데 낀 애는 결국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말인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옮겨주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k는 자연수니까 3일 때가 되겠네요. 이거 그럼 결정해야 되는 건 주연이가 이 진수의 범위를 따지지 않았더라고요. 진수의 범위 따지고 그 걔네들 간에 공통 범위 A에 대해서도 범위가 하나 나왔어야 되고 범위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수직선에다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혼자 풀면 또 느낌이 다르고 혼자 풀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얘도 한 번만 풀어봐 보세요. 네, 이 문제는 마지막
9페이지의 14번이고요. 바로 가봅시다. 범위 0부터 2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 두 부등식 A랑 이 B를 둘 다 만족시켜야 된대.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1. A의 X 범위, A를 만족시키는 X 범위 구하고요. 2번. B를 만족시키는 X 범위 구하고 3번. 공통 범위를 알아내면 되죠. 자, 이거 순서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조금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A를 풀려면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사인 섞여 있으니까 사인 제곱 1-c제곱을 바꿔주면 편하겠죠. 자, 한 번에 계산할게요. 1-2c 제곱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2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이거 2, 1, 1, 1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 c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코사인의 범위가 c는 2분의 1,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또는 c는 2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우리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다. 이때의 범위만 찾아내면 됩니다. 아직 구한 게 아니에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때의 x 값을 구해야겠네. 자, 그럼 얘는 시험이고 사실 대충 그려도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 이쯤 있을 거고 이때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자, 커야 된대.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2파이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뻥 뚫려 있을 거고 0은 포함하니까 막혀 있을 거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 몇이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 거꾸로 반대로는 몇이어야 돼? 3분의 5파이.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가운데가 파이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네모가 2파이예요 해서 구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답을 뭐라 쓸래? x가 3분의 파이보다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고 또는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2분의 1이랑 같으면 안 된대.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우리 여기 등호가 빠지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린다 하면 이렇게 3분의 파이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또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도 작아야 된다. 둘 다 범위 등호까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돼? B 풀어봅시다. A는 풀었으니까 자, B는 뭐래요?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코사인이 항상 더 커야 된대. 자, 우리 이거 범위는 아까 문제에서 준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릴 건데 우리 생각해봅시다.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야? 4분의 파이일 때. 둘 다 45도일 때 값이 2분의 루트 2로 같잖아요. 자, 이거 유념하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사인, 여기가 코사인이겠죠? 생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꾸로 적었네요.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 더 크길 바래. 자, 그럼 이건 뭔가 눈으로 한눈에 보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코사인. 자, 여기 부분에서 코사인 크네요. 그리고 언제 만나? 이때는 같아지니까 여기는 뻥 뚫려 있어야겠네. 오케이, 그럼 0부터
여기까지만 코사인이 커. 그 뒤로는 어때요? 작아요. 언제까지 작아?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쭉 해서 커지네.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 점은 텅 비어 있어야겠지.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코사인이 커야 되는데 둘이 같으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까지는 다 구했고 x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자, 이 점 몇인가요? 이건 알고 있으면 좋죠. 둘이 만나는 거잖아. 똑같아지잖아. 4분의 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만큼이 4분의 파이일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해서 총 4분의 5파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여기 4분의 5파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합쳐줍시다. 합쳐주면은 범위가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혹은 또는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도 작다. 왜냐면 얘는 문제에서 등호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해졌고요. 그럼 우리 원하는 건 B의 범위랑 A의 범위를 합쳐주는 겁니다. 자, 둘이 합쳐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보면은 4분의 파이가 더 작으니까 4분의 파이보다 작고 또는 자, 뒤에 있는 두 개 얘랑 얘를 비교해 봅시다.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가 더 작은 범위겠네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되겠고요.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운 게 많아서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제대로 순서대로 한번 익히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려도 돼. 근데 그 대신 여기 만나는 부분이 4분의 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부분 이만큼이 결국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